44세 정지현 씨는 판교 IT 회사의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회사에서 신뢰를 받았죠. 그만큼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혼인 그녀는 퇴근 후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지연이는 진짜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야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며 그녀의 마음속엔 미묘한 불안이 싹 텄죠. 이제 자산을 좀 불려야 하지 않을까?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자산을 불려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판교의 오피스텔은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았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을 마시며 보내는 주말 저녁은 더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미래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전세만 살다 보면 은퇴 후엔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야겠다고.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며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며 투자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더 단단히 지탱해줄 안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온통 집값 이야기였죠. 그 중에 한 친구는 성수동의 재개발 빌라를 갭투자로 사서 1년 만에 2억을 벌었다며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해서 1억 이상 수익을 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 중엔 부동산 투자로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이도 있었죠. 지연아, 너도 빨리 뛰어들어야 돼. 모아놓은 돈도 많잖아. 친구들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그녀의 자금으론 불가능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울이 힘든 분들은 수도권 신도시가 답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곳은 광교와 동탄 신도시였습니다. 광교는 신분 당선으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너무 좋아 보였고 도시도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연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모은 자금으로는 조금 모자랐죠. 다음 관심을 갖게 된 지역은 동탄 이신도시였습니다. 동탄은 모든 호재를 다 가진 듯 보였죠. GTX 노선은 동탄을 서울과 20분 거리로 만들 것이라 했고 동탄역 주변엔 대형 상권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삼성이 있는 화성시의 배우 수연은 동탄의 미래를 더 밝게 보이게 했습니다. 뉴스에선 동탄을 제2의 판교라 불렀고 유튜브엔 동탄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지연 씨는 주말마다 동탄으로 현장 답사를 다녔습니다. 동탄에 사는 친구와 함께 임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새로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과 깨끗한 도로, 번쩍이는 상업시설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탄 테크노밸리 인근 2017년식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동탄역과도 멀지 않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 앞으로 많이 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매가는 8억 7천만 원. 전세를 4억 3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4억 4천만 원은 모았던 돈과 오피스텔 보증금, 신용대출로 가능했습니다.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거야. 그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과열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매수 경쟁은 치열했고 매도자들은 호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연 씨가 눈여겨본 아파트는 이미 여러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매물 오늘 안 잡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압박처럼 다가왔습니다. 꼼꼼히 따져볼 여유도 없이 그녀는 가계약금부터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그녀는 스스로를 대견했습니다. 그동안 책과 영상으로 공부하고 실제로 임장했던 경험들이 다 자산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동탄은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GTX 개통하면 최소 12억은 갈 겁니다. 그 말은 그녀의 결정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성공 사례도 그녀를 안심시켰죠.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모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나만 뒤처질 순 없지. 잔금 이후 시간 날 때마다 동탄에 사는 친구와 동탄 호수공원 주변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약한 곳 벌써 3천만 원 올랐어. 9억 찍었더라고. 진짜 대박이다. 그래, 동탄은 앞으로 계속 오른대.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탄 부동산에 투자한 두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동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거죠.
대출 이자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세가 있어서 이자 부담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부동산은 장기 투자야. 하지만 매도자들이 걷어들였던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가는 순식간에 수억씩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산 아파트는 6억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지연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티면 오르겠지. 부동산은 항상 그랬어. 하지만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가 8억 7천만 원에 산 아파트는 이제 6억에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계약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차라리 저도 매수할까 고민이에요. 세입자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죠. 고객님,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엔 맞출 수 있어요. 전세 시세가 8천만 원이나 떨어졌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맞출게요. 빨리 구해만 주세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겨우 8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결정도 실패의 책임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밤마다 동탄의 시세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되새겼습니다. 첫째,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둘째, GTX나 상권 개발 같은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부동산의 말만 믿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져봤다면. 지연 씨는 후회했지만 후회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세를 다시 맞춰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동탄역 근처는 전세 수요가 항상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죠. 하지만 본전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2025년 현재 지연 씨의 아파트는 7억 3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했던 가격에 비해 1억 4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부동산은 어떤 상황일까요? 동탄은 상승장일 때 전국에서 가장 핫했던 지역이었죠. 모두 동탄을 주목했고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동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때마다 가격이 더 올라 있었고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갭투자자, 단기 투자자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동탄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를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탄 집값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2억 7천만 원. 화성 동탄 아파트 두 곳의 하락 금액입니다. 상승장일 때 동탄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화성 현지 수요자들보다 다른 지역의 투자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30대 투자자들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인데요.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GTX, 고속도로 개발, 그리고 삼성전자 일자리 등 대형 호재들로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요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현재 동탄에는 정말 많은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화성시 장지동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689세대 최고 20층이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8대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아래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장지 IC가 가까워서 지역 내외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현초등학교이고 중심 상권에서 거리가 조금 먼 게 아쉽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전용 100일 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00일 타입의 분양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 비해서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3층 매물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층수도 거의 비슷한데도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2021년 12월 매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매물은 레이크 반도유보라 3403동 202호입니다. 전용 100일 타입 기준 매매가 9억 5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화성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 매물과 6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입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층수도 더 고층인데 무려 2억 7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화성에 거주하는 분이 투자했는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탄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입니다.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시범 우남 퍼스트빌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최고가와 최근 거래 가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식 1442세대로 동탄역과 가까운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롯데백화점과 역세권 상권이 인접해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아인초등학교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시범 우남 퍼스트빌 902동 1101호입니다. 84타입 매매가 14억 4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층 매물이 최고가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33층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 고층 매물인데요.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A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B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84 A타입의 최근 시세는 11억부터 11억 5천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의 최근 시세는 10억 5천만 원부터 11억 선입니다. 두 타입이 5천만 원가량 차이 나는데요.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A타입 고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B타입 고층 매물은 11억, 그리고 탑층 매물은 11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도 최고가 대비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보신 후에는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화성 동탄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를 보겠습니다. 83제곱미터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옆 서이스타일스 감평가가 4억 8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건설사에서는 감평액대로 분양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들을 고려해서 5억 3천5백만 원에 분양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도 입지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성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23년 일부 쌓였다가 금방 소진되면서 현재는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화성에는 2021년부터 계속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25년까지도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중 상당수가 화성 봉담과 신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동탄 중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네요. 다만 현재 동탄에는 기존 아파트들의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산동, 청계동, 산척동에만 누적된 매물이 3,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기존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변화가 크진 않지만 조금씩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 상승폭이 큰 상황입니다. 화성에서도 입지가 좋은 동탄 중심지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화성 중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장 아파트들은 GTX 개통과 역세권 인프라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화성의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동탄 중심부의 신축, 준신축 아파트 시세를 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조금만 저렴하게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 신도시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만큼 입지와 수요를 잘 따져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